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토익 스피킹, 토스 아시죠? 토익 스피킹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짧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교환학생을 가서 영어는 안 하고 요리만 하고 왔기 때문에 교환학생이 끝나고 나서 나 영어 회화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늘상 그렇듯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고 영어 회화 학원을 가볼까 하고 커리큘럼을 받아가지고 학원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영어 회화 시험도 꼭 최소 하나는 있어야 이제 지원 자체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토익 스피킹이라도 따자 싶어가지고 땄죠. 일단 토익 스피킹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뭐니 해도 사실 시험이 자주 있다는 점이에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다 있고요. 접수도 쉬워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보고 싶으면 이번 주 평일에 접수를 할 수 있고요. 성적도 되게 금방 나오는 게 제가 일요일에 시험을 봤었는데 그 다음 주 목요일인가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단점은 비싸다는 거. 77,000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번에 패스하는 게 좋고 학원도 이렇게 한 달, 주 3회 가서 한 달 가는 게 있고 2주 동안 후딱 해치우는 그런 반이 있는데 이 토익 스피킹은 그냥 후딱 해치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9월 15일에 시험을 봐서 170점의 레벨 7이 나왔는데 그냥 적당히 나오긴 했는데 레벨 8이 막 당장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다시 보지는 않았었어요. 토스가 이제 레벨 8까지 있고 보통은 레벨 6 이상만 돼도 충분히 취업 제출할 때는 큰 무리가 없고요.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정말 단기간에 레벨 7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데이 1. 파트 1이랑 파트 2를 공부하고 토익 스피킹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 결과를 좀 파악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입니다. 파트 1은 그냥 나와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쉼표나 문장 끊어 읽는 거, 그리고 R, L 발음 등 몇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읽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파트 1은 사실 1시간 정도면 일단 대강 공부가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2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 파트 2는 사진 묘사하기인데 45초 동안 사진에 있는 걸 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템플릿을 정해두는 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은 무조건 This picture was taken at a blah blah. 어디서 찍혔는지에 대한 문장을 말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에 보이는 장소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The first thing I notice is 하고 제일 처음 보이는 인물을 말합니다. 그 인물의 머리랑 옷을 묘사하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머리, 옷, 뭐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고도 남은 시간이 있다면 배경에는 뭐가 있다, 백그라운드에 빌딩이 있다, 백그라운드에 카가 있다,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해주면 되겠죠. 헤어는 블랙, 브라운, 블론드 정도로만 나눠서 말해두기,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말하기 편한 몇 가지를 정해두고 그때그때 섞어서 쓰시면 어려운 점이 좀 없을 거예요. 파트 2도 2시간, 3시간 정도면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 2, 화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파트 3는 비교적 답변 시간이 짧습니다. 파트 3에는 문제가 3개가 있고 답변 시간은 각각 15초, 15초, 30초입니다. 의문문에 알맞게 답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When was the last ti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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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넌 언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냐고 묻거나 얼마나 자주 어딜 가냐고 묻거나 아주 간단한 걸 묻습니다. 여기서 약간 진짜 대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제, 얼마나 자주 이런 거는 좀 미리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했냐고 물으면 무조건 last weekend.
얼마나 자주 했냐고 물으면 once or twice a week. 어디 여행 갔다 왔냐고 하면 난 무조건 타일랜드, 캐나다. 토플 스피킹 해봤던 분들이라면 무슨 말인지 더 잘 알 거예요. 어차피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입에 착착 붙는 걸로 미리 정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면은 삐입 소리 들리고 막 말을 하면 아는 것도 막 버벅거리게 돼요. 파트 3 마지막 문제에서는 왜라고 묻거나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 등등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도 미리 템플릿을 몇 개 생각해 두고 가면 돼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it relieves stress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4는 처음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이 파트도 문제가 3개예요. 표에 이제 무슨 컨퍼런스 시간, 행사 시간 또는 인터뷰 일정 등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전화로 어떤 사람이 나 그 표 써 있는 거 두고 왔는데 너가 좀 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줘. 이런 음성이 나와요. 그런 후에 예를 들어서 이 행사 날짜랑 위치는 뭐야? 이렇게 묻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주로 점심이 이제 공짜예요, 표에는. 근데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그거 점심 돈 내야 돼? 이러면은 틀린 정보야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파트 4의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날짜랑 위치, 전치사만 제대로 써서 말하면 돼요. On Saturday at 장소.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면 I'm sorry but you have wrong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하면서 그거 아니고 사실이래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말했으면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거의 틀린 정보만 묻는 것 같긴 해요. 세 번째 문제는 두세 가지 정도 기타 정보를 나열하는 건데 저는 좀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alright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천천히 시작하면서 눈을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수요일로 가볼게요. 수요일 데이 3죠. 파트 5랑 파트 6를 좀 살펴보는 날입니다. 파트 5는 회의 내용이나 전화 메시지 들으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 해결책을 말하는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했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전화 메시지 듣고 연락해. 전화 메시지에서 너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했어. 맞지? 이렇게 내가 문제를 되게 잘 알아들었다는 걸 말해주고 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그 이유는 띵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한 후에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저는 사실 시중 템플릿대로 하지는 않았고 마지막 문장을 아예 정해갔었는데 If you have any other problem, please call me back 이렇게 그냥 정해갔어요. 파트 6는 내 의견을 말하는 파트고요. 1분 동안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삐 할 때까지 생각나는 대로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마지막에는 좀 생각이 안 나서 말한 거 이렇게 약간 겹치는 내용을 말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말이 안 끊기게 내가 유창하다. 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게 안 끊기게 뭐라도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사실 저는 진짜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푼 게 좀 3일 동안 준비하기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토익 스피킹이 전체를 다 돌려도 진짜 짧아요. 15분? 20분? 근데 이제 스피킹은 제가 말했듯이 그러면 삐 소리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래서 더더욱 실전을 많이 푸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중 교재를 산다면 아마 교재에도 최소 4개는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푸는 것을 추천하고 풀면서 이제 내가 취약한 파트가 느껴질 거예요. 이 파트는 내 좀 버벅대네? 그러면 그 파트를 골라서 다음날 좀 더 공부를 하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교재를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유튜브에 제이크 토익 스피킹이라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혼잣말로 대답을 했어요.
yes and blah blah blah, I thin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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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면서 걸어갔었던 것 같아요. 낮보다는 밤에 하는 게 좋겠죠? 이틀 동안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아마 10개는 좀 거뜬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시험은 신촌 YBM CBT 시험장에서 봤습니다. 내려갔는데 제가 11시 반 시험 시작이었나 그래요. 근데 11시 반 될 때까지 안내하시는 분들이 사람 내려올 때마다 명단 확인하시고 입실할 때까지 대기해주세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30초에 한 번씩 하셔가지고 제가 뭘 따로 보기에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시험장은 최대한 그래도 좀 일찍 가는 편인데 토익 스피킹은 막 그렇게 엄청 일부러 일찍 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분증은 미리 꺼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수험표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시험 이런 거는 약간 그러니까 공부를 대비한다는 게 아니고 가져가야 할 것들 이런 건 좀 열심히 챙겨서 접수 확인증까지 프린트를 해서 갔는데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수험표가 오긴 와요. 그래서 수험표 접수 확인증 이런 거는 저처럼 그렇게 굳이 프린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필기구도 필요가 없어요. 검사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폰은 다 전원 오프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정해진 자리에 안내해주는 대로 앉으면 되고 미리 막 헤드폰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컴사로 노트 테이킹 하는 게 그렇고 OMR 뒷면만 쓸 수 있어서 좀 그랬는데 앞부분 파트는 이제 노트 테이킹을 별로 안 하니까 최대한 이제 공간을 좀 남겨두시고 뭐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진짜 시험이 헛하다 끝나버려요. 다른 토플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부담이 좀 없는 시험이죠. 저는 그냥 레벨 7에 만족했지만 여러분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레벨 8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레벨 8에 이제 도전해보는 걸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나한테 일주일이 있었으면 나 정말 이렇게 공부했겠다 싶고 이게 되게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남긴 거니까 토익 스피킹을 아예 아직 접해보지 않고 이제 막 해볼까 말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참고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스피킹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